안녕하세요. 제주도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화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흐린 날씨도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야외를 한번 나와 봤는데요. 또 뭐 흐린 제주도 풍광도 한번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멀리 해수욕장도 보이고 등대도 보이는 차분한 화요일의 오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262.1달러에 프리마켓에서 테슬라 주식 한 주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결론적으로 10달러나 비싸게 주고 샀지만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죠. 일본은 워낙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인데요. 뭐 어떡합니까? 저희는 개인 투자자로서 대응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꽤 그래도 260달러까지 넘어갔다가 일론이 로보택시 행사를 연기하겠다는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50달러는 무너지지 않고 250달러 초반에 어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우리는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께서는 올해 2024년 1월부터 6개월 동안에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에서 온갖 조롱과 비아냥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모아가는, 보유를 하면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나름의 조금 리스크는 감안하더라도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물론 어제 조정을 받았지만은 250달러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열매를 소소하지만은 좀 느끼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우리는 그 경험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이고, 저는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향후에 제가 테슬라 투자를 하는 그 인생에서 가장 값졌던, 가장 정말 소중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제 262달러에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꼭 올해 1월부터 6월 때까지 내가 어떤 투자를 해왔었지,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그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해 보신다면은, 물론 분할 매수 전략이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특히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장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많은 좀 이슈가 될 만한 소식들,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은 거쳐가고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분위기만은 사실이에요. 11일 동안 연속 상승이 있으면서 나름의 변동성이 이제 컸었죠.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적인 부분들도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일단락이 된 그런 느낌도 들고, 그곳에서 이제 변동성을 더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였던 로보택시 행사에 대해서도, 이것도 그전에는 그 행사가 있기 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행사가 끝나면은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변동성을 부르는 그런 소재마저도 이제 뒤로 밀려 나가면서 숨고르기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가이던스가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안정감을 되찾는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테슬라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또 평가를 하면서 주가에 반영을 시켜줄까요? 저는 말씀드려 왔던 그런 변동성이 가득했었던 그런 이제 소식들이, 이슈들이 모두 이제 스쳐 지나갔고, 자,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인 퍼포먼스를 실적의 숫자로 보여주기를 이제 기대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1차전은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겠죠. 2, 4분기, 그리고 3, 4분기, 4, 4분기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인도량, 그리고 에너지 사업. 그래서 이제 숫자가 다시 테슬라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매우 지금 안도감을 주는 것이, 지금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로보택시가 어떤 형태로 돈을 벌어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감이 잘 저도 비즈니스 모델을 십수년 동안 설계를 한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떠오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뭐 테슬라 전기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오너분들의 차를 이용한다든지, 뭐 택시 회사와 같은 존재가 이제 나타나 가지고 그 회사들이 로보택시를 돌리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테슬라가 그들에게 자동차를 납품을 하면서 수익을 번다든지, 그리고 그들과 이익을 쉐어한다든지,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매우 불명확합니다. 그것을 미래 가치를 환산하는 것조차 매우 지금 힘든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고, 거기에 규제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웨이모가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프로토타입 형태로 해가지고 아주 제한적인 어떤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법적인 장치가 필요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것인데, 저는 로보택시 그 행사가 약간 뒤로 밀리면서 이슈에서 조금 멀어진 것이, 기술적인 완성도라든지 뭐 디자인적인 완성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제 로보택시 행사가 연기가 되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지만은, 반납했던 상승분이 로보택시가 조금 더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었을 때는 그 부분들이 다시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큰 폭풍우가 하나 지나간 듯한 느낌은 드는데, 여전히 불안감을 줍니다. 이것이 호재로 지금은 작용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초대형 악재가 되어서 주가 하락을 부를지 모르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만 안심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테슬라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을 때, 모델 3가 생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양산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했었을 때 구세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은 테슬라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미국 정부가, 그리고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왔었던 제도인 것이고, 이것은 테슬라에게는 너무나 운이 좋게도 테슬라의 현금 흐름을 극적으로 개선시켜 줬던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정책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로보택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데, 자, 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테슬라에게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었던 것이 바로 트럼프 정부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다시 재선을 하게 되면 너무나 좋겠다, 물론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그게 완전 폭망하겠네.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그러면 또 폭락을 하겠네. 그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든 정부 때 테슬라의 인도량을 극적으로 많이 높여줬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IR 제도거든요. IRA. 그 제도가 뭡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는 고객에게 $7,500의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물론 GM이라든지 포드의 전기차에도 혜택을 줬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IRA의 그 세제 혜택, $7,500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줬었던 그 이유를 GM이나 포드와 워낙 이제 친분 관계도 있고 우호적인 관계가 있고 레거시 기업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이제 정부의 어떤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IRA 제도를 시행을 했을 때 최대 수혜를 입을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테슬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시행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이든 정부 역시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이 바이든과 일론 머스크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바이든 정부 역시 테슬라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트럼프가 재선이 됐었을 때 훨씬 더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게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관계가 무조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이든이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4년 아니겠습니까? 바이든이 역사에 퇴보를 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시대를 앞서가는 미국의 100년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책임지고 움직였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당연히 후자를 바란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도 남은 4년 동안은 우호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는 레거시 기업들을 챙기면서도 디스도 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IRA 제도를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반대 상황이 왔었을 때 그러면 큰일 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매우 적다,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의 향후에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3개월, 6개월 동안의 미래는 저는 매우 밝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PER이 100을 넘어가는 상황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3, 4분기에 서프라이즈가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인도량과 실적. 오늘도 이제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오지만은 이번 3, 4분기만큼은 2, 4분기 관성화 법칙을 본다고 한다면은 43만 대의 작년 3, 4분기에 인도량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사업의 성장 역시 지금도 계속 조단위의 어떤 계약 소식도 들리면서 에너지 사업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 사이버 트럭, 그 이외에 다양한 테슬라의 보험 사업 역시도 지금 2배 이상의 매출을 좀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걱정할 거리가 뭐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1월부터 6월 2024년 이 6개월에 정말 혹독한 기간을 또 버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멘탈 근육 역시도 단단한 상태에서 테슬라가 점점점 안정된 모습을, 그리고 실적의 숫자로 반영되는 그런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어떨 경우에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투자를 할 때도 있고 또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250, $260 계속 한 주씩 모아가는 투자, 지금의 보유 수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보호해 나가는 투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